안녕하세요. 중년사랑 오디오북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나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오열로 끝이 납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강민우입니다. 32살. 평범한 회사원. 평범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보람의 집. 그곳에서 스물이 될 때까지 생활했습니다. 나쁜 곳은 아니었어요. 원장 선생님은 친절하셨고 밥도 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TV에서 보이는 다른 집 풍경들, 환하게 켜진 불빛 아래서 케이크를 자르는 가족들, 전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런 가족을 만들 거야.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윤서를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그날 지하철역 계단에서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뛰어내려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그녀가 보였습니다. 김윤서, 단발머리에 검은색 치마에 하얀 브라우스. 그녀는 연신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실수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못 봤다며 미안해했죠. 아니에요. 제가 앞을 안 보고. 그녀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허리를 숙여 흩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과 제 손이 같은 종이를 집으려다 스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한 건 죄송합니다. 제가 부딪혀서 놀라셨을 텐데.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서류를 다 챙기고 나서 제가 정중히 사과 인사를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유독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먼저 시작하는 걸 두려워했죠. 버림받을까봐. 하지만 그녀 앞에서는 이상하게 용기가 났습니다.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우리는 역 앞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김윤서예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강민우입니다. 저도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범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서류 주우실 때 봤는데 건축 설계 도면이던데요. 멋있던데요? 그녀는 제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저녁 커피 한 잔은 퇴근 후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저녁 식사는 한강 산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이거든요. 과도한 동정이나 아니면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20살까지 생활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있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 걔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첫 번째가 되어 본 적이 없다는 거라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확히 그거였거든요. 그 순간 전 그녀의 깊은 늪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헤어졌습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천정에는 온통 그녀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몇 번이나 그녀의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 씨 잘 들어가셨어요? 심장이 무섭게 뛰었습니다. 네, 잘 들어왔어요. 윤서 씨도 잘 도착하셨죠? 네, 오늘 즐거웠어요. 우리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뛰듯이 기뻤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우린 윤서 씨 집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간단하게 치맥 한 잔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 또 달랐습니다. 청바지에 운동화 그리고 하얀 티셔츠.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우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입니다. 어머, 저랑 동갑이시네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친구처럼 말 놓으면 되겠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우리 반말이다. 좋아. 서로 반말로 대화하니 이상하게 더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린 매일 만났습니다. 하루라도 안 만나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처럼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문자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잡는 게 하루의 루틴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윤서와의 하루하루가 너무도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행복감으로 2달이 지났습니다. 윤서야. 응.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올래? 응. 나도 가보고 싶었어. 그럼 11시까지 시청 홈플러스 앞으로 와. 마트장 봐서 맛있는 거 해먹자. 응. 너무 좋을 것 같다. 윤서를 집에 바래다 주는데 처음으로 저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행복이란 걸 잘 몰랐지만 막연하게 이런 게 행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청소하고 정리하고 널린 옷가지를 세탁기에 숨겼습니다. 그동안 쌓인 묵은 때와 먼지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생각하면서 청바지에 운동화 그리고 하얀 티를 입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다다르니 그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둘 다 동시에 웃었습니다. 같은 청바지에 운동화, 하얀 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우린 메뉴를 먼저 결정하고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식사는 파스타로 와인 안주는 스테이크로 정했습니다. 그녀의 능숙한 파스타 만드는 솜씨는 대단했습니다. 맛도 있었지만 향과 데코레이션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파스타 가게에도 되겠는데? 진짜? 응,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최고야. 거짓말. 진짜라니깐 5성급 호텔 맛보다 더 좋다. 우린 그렇게 웃으며 파스타에 스테이크,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동안 횡했던 집안에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윤서야. 응?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나도. 우린 와인 향을 머금은 채로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윤서야. 나도 사랑해. 키스는 더 깊은 곳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떨림은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잔잔해질 때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엄마가 요리를 되게 잘하시거든. 그리고 내 조카들도 있어. 시끄럽긴 한데 재밌어. 정말 가도 될까? 당연하지. 시간 되면 언제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윤서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죠. 어머, 윤서야. 왔어? 어머, 이분이 윤서의 어머니 정미숙 여사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우라고 합니다. 어머, 윤서한테 들었어요. 건축가시라며? 와, 멋있네. 자, 어서 들어와요. 신발 여기 벗어나요. 낯선 집, 낯선 사람들. 보통이라면 저는 긴장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은 편안했습니다. 삼촌이야. 삼촌. 윤서의 언니 아이들 5살 민지와 7살 준호가 달려나왔습니다. 얘들아, 이분은 삼촌 아니고. 괜찮아. 삼촌이라고 불러도 돼. 준호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삼촌, 나 레고 로봇 만들었는데 볼래? 그래, 보여줘. 그날 저녁 윤선의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윤서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민우 씨 많이 드세요. 젊은 사람이 너무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숟가락을 뜰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저는 그동안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거나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밥을 했습니다. 누군가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민우 씨, 우리 윤서 잘 부탁해요. 윤서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엄마, 무슨 소리야? 윤서가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를 나무랐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이해심도 많았고 무엇보다 제게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서야. 응?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시청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윤서야.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는 비싸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고민하고 고르고 골랐던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진짜였습니다. 민우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아. 결혼하자.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보람의 집 원장 선생님과 같이 자란 동생들이 와주었고 윤선의 가족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가족이 생겼구나.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살았고 윤서 어머니가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주말마다 조카들이 와서 떠들썩하게 놀았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윤서가 있어라는 생각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윤서야, 나왔어. 응. 저녁 7시.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윤서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아직 안 했어.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 그냥 피곤해서 이상했습니다. 윤서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퇴근하기 전에 늘 저녁을 준비해 놨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라면 끓일게. 같이 먹자. 난 됐으니 혼자 먹어. 저는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뭐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수납장을 열어보니 라면도 없었습니다. 슬쩍 뒤를 돌아봤는데 윤서는 여전히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서야,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가기로 했잖아. 준비했어? 민우야, 미안한데 나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볼까? 아니야. 괜찮다는데도 왜 자꾸 오버하고 그래? 윤서가 갑자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윤서는 제게 한 번도 그런 투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미안해. 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그럼 나 혼자 다녀올게. 그날 저는 혼자 장모님 댁에 갔습니다. 어머, 민우만 왔네? 윤서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뭐야, 그럼 병원에 가봐야지. 내가 전화해봐야겠네. 아니에요, 어머님. 윤서가 괜찮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장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윤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서야, 괜찮아? 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다 귀찮으니 나 좀 냅두라고. 어머님이 엄청 걱정하시던데. 내일 같이 병원 가자. 필요 없어. 윤서야. 민우야. 윤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결심한 것 같은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좀 따로 지내볼까? 뭐,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서야, 무슨 일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 보면 좀 숨이 막혀서. 숨이 막혀? 무슨. 민우야, 넌 항상 나한테만 매달려 있잖아. 그게 날 힘들게 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윤서에게 매달려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윤서와 윤서의 가족은 제 전부였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부담스러웠구나. 민우야. 알았어. 혼자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할게.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잤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결혼 전까지만 해도 윤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윤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서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민우야, 나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또,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잖아. 회사 일이 밀려서 어쩔 수 없어.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 아니, 신경 쓰지 마. 나 회사에서 먹을게. 윤서는 짜증을 내면서 서둘러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그날 밤 11시. 윤서가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고 뭐해? 응. 너 배고플까봐 야식 시켜놨어. 같이 먹자. 나 배불러. 먼저 잘게. 윤서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야식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었고 집에 있을 때도 저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윤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윤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민우야, 우리 이혼하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 너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윤서야,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중에는 더 복잡해질 테니까. 복잡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차갑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뭐? 거짓말이길 바랐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회사 선배. 예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최근에 이혼했거든. 그래서 다시 연락이 닿았어. 윤서야, 장난치는 거지? 그렇지? 아니야. 진심이야. 미안해, 민우야. 나 더 이상 널 속이며 살지 못하겠어. 윤서가 침실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집 나갈 거야.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낼게. 윤서야. 저는 윤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냉정하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 윤서야, 제발. 뭐가 문제인지 말해줘. 내가 고칠게. 응? 제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한 말이지만 나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윤서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서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 사랑하지 않아? 이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해가 떴지만 제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차를 냈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윤서가 나간 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물건들은 다 그대로였지만 집이 아니었습니다. 윤서 없는 이곳은 그냥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장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민우야. 장모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미안해, 민우야. 정말 미안해. 무슨, 윤서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민우야.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부족했나 봐요. 아니야, 민우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윤서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장모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윤서한테 다시 말해볼게. 절대 이혼 같은 건. 어머님, 괜찮아요. 민우야, 윤서가 정말 원하는 거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우편으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끝인 건가?
우리가 함께했던 1년은 거짓이었던 걸까? 하지만 윤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텅 빈 집에서 건배, 누구에게 하는 건배인지도 모를 건배를 외쳤습니다.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저도 깨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구나. 역시 나는 혼자가 운명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아버렸으니까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그걸 알아버린 사람이 다시 혼자가 되는 건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회사에 복귀했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일에 몰두했죠.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윤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퇴근 후에는 달랐습니다. 집에 혼자 들어설 때마다, 텅 빈 거실을 볼 때마다, 윤서가 앉아있던 소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물었습니다. 형,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형수님은 요즘 어떠세요? 오랜만에 같이 밥이나 먹어요. 우리 이혼했어. 네, 진짜요? 후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형수님이랑 그렇게 잘 맞았잖아요. 무슨 일이? 그냥 안 맞았나 봐. 그렇게 대충 넘기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을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쉬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윤서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 남자랑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윤서가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 행복이 다른 남자와 함께라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서야.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뒤를 돌아보니 보람의 집에서 함께 자란 동생 태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태성아? 형, 여기서 뭐해요?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아, 그랬어.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나왔어. 태성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형,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형수님이랑 이혼했다며요? 어떻게 알았어? 장모님이 보람의 집에 전화하셨어요. 형 걱정된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나 때문에 걱정이네. 형, 왜 이혼한 거예요? 형수님이랑 그렇게 좋았잖아요. 윤서가 다른 남자를 만나. 뭐요? 형수님이? 응. 회사 선배래.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봐. 말도 안 돼요. 형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성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항상 윤서한테 매달렸고 윤서 가족에게만 의지했고 그게 부담스러웠나 봐. 형,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혼자 사는 거.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이혼 후 8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민우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우야, 윤서가. 윤서가 왜요?
병원에 입원했어. 지금 위독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윤서가 너한테 알리지 말라 했는데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빨리 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윤서가 왜 위독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장모님과 윤서 언니가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민우야. 윤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왜? 윤서가.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셨습니다. 윤서 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민우야. 윤서가 췌장암이었어. 말기야. 뭐라고요? 6개월 전에 판정받았대.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6개월 전? 그때는 우리가 결혼한 직후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때부터 아팠다는 거예요? 응.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갑자기 차가워진 이유, 이혼을 요구한 이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짓말. 설마 윤서가 민우 너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했어. 자기가 죽으면 너무 힘들어할 거라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날 밀어낸 거예요? 미안해, 민우야. 우리도 몰랐어. 윤서가 우리한테도 숨겼거든. 그 회사 선배 얘기도 다 거짓말이었어. 윤서야. 저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 봐. 윤서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 중환자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 윤서가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서야. 윤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우야, 어떻게 왔어?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바보야. 왜 말 안 했어? 왜? 미안해. 바보야. 진짜 바보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너가 알면 너무 힘들어 할까봐 말하지 못했어.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민우야, 너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윤서야. 그래서 더 힘들었어. 너한테 짐이 되는 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아프면 같이 있어야지. 민우야, 넌 이미 너무 많이 외로웠잖아. 나까지 떠나면.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널 보내려고 했어. 미안해. 바보. 진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저는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절대 안 떠날 거야. 민우야. 응, 윤서야. 나 여기 있어. 그날 밤 저는 윤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윤서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서야.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장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우야, 이거. 장모님은 작은 노트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서 일기장이야. 윤서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사랑하는 민우. 윤서의 글씨였습니다. 민우야, 안녕.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난 이제 정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 이 일기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 거짓말로 너를 밀어냈어.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모든 게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도 말고 방황하지도 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다. 췌장암 말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6개월에서 1년. 항암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병원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민우였다. 민우 얼굴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살고 싶었다. 아니, 살려주세요. 민우를 두고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시리다. 2024년 3월 20일. 민우한테 말해야 할까?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민우는 날 떠나보낼 수 없을 거야. 민우를 알잖아. 그 사람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런가. 가족이라는 말에 유난히 집착해. 만약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민우는 나를 간호하느라 자기 인생을 포기할 거야. 회사도 그만두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볼 거야. 그리고 내가 죽으면 민우는 절대 회복하지 못할 거야. 난 그게 너무 무서워. 2024년 4월 2일. 결심했다. 민우를 밀어낼 거야. 나쁜 사람이 될 거야. 민우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 거야. 그래야 내가 죽어도 민우가 덜 아플 테니까. 사랑하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이런 거짓말을 할 거야. 민우 얼굴을 상상하니 벌써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내가 민우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오늘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심장이 아려온다.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오늘부터 차갑게 굴기 시작했다. 민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일부러 저녁을 안 차렸다. 윤서야,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민우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걱정하는 민우를 보면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해야 해. 민우를 위해서. 2024년 4월 25일. 우리 좀 거리를 둘까? 그 말을 꺼냈을 때 민우 얼굴이 너무 슬펐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 민우야. 미안해. 속으로 수백 번 사과했지만 입 밖으로는 차가운 말만 나왔다. 그날 밤 민우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나는 침실에서 베개를 물고 울었다. 소리내서 울면 민우가 들을까봐 입을 꽉 막고 울었다. 2024년 5월 3일. 오늘 이혼 얘기를 꺼냈다. 이혼하자. 그 말을 할 때 나도 죽는 것 같았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윤서야, 무슨 소리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더 나쁜 말을 해야 했다.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거짓말이야. 완전히 거짓말. 다른 남자는 없어. 나는 오직 민우만 사랑해.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민우가 나를 포기할 수 있을 거야. 민우가 내 팔을 붙잡았다. 윤서야, 제발. 그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손 떼. 나는 냉정하게 말하고 집을 나왔다. 집 밖에 나와서 주저앉아 울었다. 민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이혼이 성립됐다. 민우가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엄마가 전화해서 울었다. 윤서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민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엄마한테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엄마가 민우한테 알려줄 거니까. 그럼 계획이 틀어져. 엄마 미안해. 나 정말 사랑하지 않아. 그 거짓말을 하면서 내 심장도 같이 죽어가는 것 같았다. 2024년 8월 1일.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다. 매일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계속 줄어든다. 거울을 보면 귀신 같은 내 모습이 보인다. 민우가 이 모습을 봤다면 아마 너무 슬퍼했을 거야. 그래, 잘한 거야. 민우를 밀어낸 게 잘한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민우 기억 속에 나는 웃고 있는 내 모습으로 남고 싶어. 2024년 9월 15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 달, 두 달, 확실하지 않지만 길지 않다고. 민우가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민우 얼굴을 보고 싶다. 하지만 안 돼. 지금 민우를 부르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 참아야 해. 2024년 10월 20일. 오늘이 아마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더 이상 펜을 잡을 힘이 없어. 민우야, 너무 사랑했어.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너와 결혼한 그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미안해, 거짓말해서. 미안해, 너를 아프게 해서. 하지만 이해해줘. 이게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민우야, 제발 행복해줘. 다시 사랑하고, 다시 웃고, 다시 가족을 만들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사랑해, 민우야. 영원히. 너의 윤서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서야, 윤서야.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보야. 진짜 바보야.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혼자 아파했어? 왜 말 안 했어? 윤서는 끝까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 차가운 말들도 이혼도 모든 게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었으면 너도 기댈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윤서 이름을 부르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윤서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일기를 읽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윤서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구나. 내가 다시 일어서길 바랐구나. 그래서 저는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윤서를 위해서 회사에도 다시 열심히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의 집 동생들도 자주 만났고 장모님 댁에도 가끔 방문했습니다. 민우야, 잘 지내지? 네, 어머님. 잘 지내고 있어요. 윤서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우리 사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장모님은 웃으셨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됐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윤서 묘소에 갔습니다. 윤서야, 나왔어. 묘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맡았어. 어린이 도서관 설계야. 너 좋아했던 그런 건물 말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윤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야, 내가 바랐던 것처럼 나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직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까지 지켜봐줘.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 사랑해, 윤서야. 언제나 사랑할게.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돌아서서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고 때로는 떠나보내는 거라고. 윤서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떠나보냈습니다. 저도 윤서를 너무 사랑해서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끝난 건 아닙니다. 윤서는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웃을 때 윤서도 웃습니다. 제가 행복할 때 윤서도 행복합니다. 그게 윤서가 원했던 거니까요. 사랑한다는 거짓말. 윤서가 했던 그 차가운 말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감수하는 거라고. 윤서는 그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살아갑니다. 윤서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때는 제대로 말할 겁니다. 윤서야, 너의 사랑 받았어. 고마웠어. 그리고 정말 사랑했어.